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어떻습니까? 와 정말 아름답죠? 제가 봄쯤에 벚꽃이 한창 필 때 다녀왔는데 동네가 참 아름다웠어요. 마을길도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고 집들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쁜 튤립도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꾸는 마을이 참 좋은 동네예요. 자, 이 집을 보시면은 집이 있고 집 뒤에 바로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네요. 이 동네는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경기도 여주시고요. 자, 경매물건 전원주택은 여기에 있고 여주시는 바로 붙어 있네요. 자, 다리 건너면 바로 스타벅스 있고요. 경매물건 전원주택 단지 바로 북쪽에 금은모래 캠핑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캠핑장도 한번 가봤는데 여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도시 접근성이 좋은 동네에 전원주택이 경매에 나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은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남양집이고요. 경매 물건은 바로 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 집도 남양집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을 보니까 조금 연식이 있어 보이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일단 구조는 기타 강구조래요. 일반적으로 강구조라고 하면은 철강으로 구조를 세우고 다른 벽체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벽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뭐 요즘에 이런 일반 강구조로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딱 20평 정도 되고요. 좀 낡아 보이죠? 사용 승인은 2007년으로 굉장히 오래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식이 좀 아쉽네요. 경매물건과 경매물건 앞집이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아마 2007년 당시에 어떤 건축회사나 전원주택 분양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2007년 당시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아마 이 건물들을 지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집을 봐볼까요? 토지의 경계는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지로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도로, 이 도로도 지분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는데 15평 정도 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뒤에서 이 경매 물건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을 설명할 건데 꼭 주목해 주세요. 자,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보시면은 외장재는 시멘트 사이딩 같죠. 지붕 마감은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경기도 여주시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방범창을 이렇게 다 해놨나요? 경기도 여주시는 도둑이 좀 있나 봅니다.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에는 뭐 도둑 찾아볼래야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요. 도둑이 뭐 시골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주시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데크 안쪽에 보시면은 검정색 강아지 울타리가 있는데 이 집에는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반려인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강아지들을 볼 수 있었고요. 집 앞에 마당은 이렇게 자갈이 깔려 있는데 뭐 그다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있는 이 목조 데크도 뭐 관리가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았고요. 자, 옆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앞집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마당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됩니다. 여기 쓰레기는 아직 수거가 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 이게 바로 앞집의 모습이고, 자, 경매 물건을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야, 이 모습은 좀 그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뒷집과의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여기 경계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뒷집과의 거리는 조금 가깝다. 요거는 염두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집을 낙찰받아서 살게 된다면은 요 주변에 집 주변에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 앞에 앞마당은 주차장으로 쓰고
요 뒷마당과 옆마당은 자연 텃밭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면적이면은 뭐 온 가족이 먹을 야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경매 사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 주소도 보시고, 감정가가 2억 9천만 원, 뭐 거의 3억인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2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집주인이 이 집을 산 금액이 1억 6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토지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집이 앉아있는 대지는 전부 포함되어 있지만 도로가 지분이란 뜻이에요. 건물도 모두 매각에 포함되고 현재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매각기일은 7월 3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인데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2022년 2년이나 늦습니다. 그러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어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될 텐데요. 전부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경매법원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좋은데요. 이 경매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여기 매각기일을 쭉 보시면요. 4월 17일 첫 번째 매각기일이 잡혔는데 그때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고 바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이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감정평가서의 일부인데요. 이게 전원주택 단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전원주택 단지, 여기 보이시죠?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현재 경매 물건이 앉아있는 땅입니다. 요 땅이 현재 경매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도로, 이 도로도 여기까지 경매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분으로. 그 다음에 감정은 요 앞에 있는 도로까지 감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요 앞에 있는 도로 지분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해놓고 현재 매각에서는 제외가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매 사건은 요 강제 경매예요. 강제 경매. 그런데 자, 올해 5월 9일에 말소 기준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이제 임의 경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났는데요. 물론 경매 신청은 이거보다 먼저 했겠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을 한번 보시면요. 2020년 8월 21일 날 설정 계약을 했는데 채권 최고액이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공동 담보를 보시면은 요 맨 위에 있는 게 대지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에 있는 게 현재 경매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지분이에요. 그리고 요 맨 밑에 여기 빨간 줄 거진 거 있잖아요. 이게 현재 경매 매각에서 제외된 도로 지분이에요. 이게 왜 매각에서 제외됐나 했더니 여기 보시면은 2024년 4월 12일 날 지금 요 공동담보가 일부 소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소멸을 시킨 거예요. 여기 날짜를 잘 보세요. 4월 12일 날 이 토지, 도로 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가 소멸이 됐죠. 바로 이 도로 지분이 담보가 소멸이 된 거예요. 4월 12일 날요. 자, 여기 원래 4월 17일 날 첫 번째 매각 기일이었죠. 이때는 이 도로도 사실은 매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12일 날 이 담보가 말소되면서 이 매각기일에 입찰이 진행되지 않고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 지분은 매각에서 현재 제외가 된 것이죠. 지금 현재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도로 지분이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도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야, 이 집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어떻게 이 도로만 근저당 담보를 말소시켰지? 혹시 나중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요 도로 지분만 비싸게 팔려는 거 아니야? 혹은 여기 자기 도로 지분 없다고 이 도로를 막아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도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안쪽에 전원주택 도로 지분 공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지분권자 혼자 이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도로 지분에 대해서 경매에서 매각이 제외된 이유, 그리고 이 도로의 지분이 근저당이 말소된 이유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 도로의 토지 등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와, 짜잔. 4월 17일 날 여주시에서 이 땅을 그냥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땅이 군유지가 된 거예요. 군유지. 여기까지 국공유지. 여기서부터 도로 지분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지분에 대한 4월 12일에 담보 일부 소멸은 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한 게 아니고 여주시가 이 땅을 사는 바람에 이 담보가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 겸 채무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4월 17일 날 이때 입찰이 변경된 것도 여주시가 그 땅을 사는 바람에 이게 입찰이 변경된 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집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 집의 연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집의 가격 등을 고려해서 한번 입찰에 참여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주변 환경이 좋은 전원주택 단지인데 아무래도 앞집과 뒷집과의 간격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집이 좀 오래됐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단점으로 느껴지는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이 여주에 있는 아름다운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